요런 데도 이제 좀 더 이슈가 있는데, 지금 증권사 쪽은 좀 다른 이슈니까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확실히 특히 우리금융지주랑 그 다음에 KB, 하나, 신한 여기는 주인이 없습니다. 맨날 얘기해줘. 주인 없는 회사. 대주주가 없잖아요. 그리고는 KB랑 그러니까 DGB랑 JB랑 BNK는 오너라기보다는 약간 대주주가 있지. JB랑 JB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여기도 약간 오너 아닌 오너가 존재해. 여기는 지역은행이긴 한데 오너 아닌 오너가 존재하고, 기업은행은 개인적으로 기업은행 빼자. 그냥 기업은행은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니까 뺄게요. 네. 그러니까 이 동네 같은 경우 보시면은 지금 은행은 보험사랑 좀 달라요. 생명보험, 화재보험 쪽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생명보험, 화재보험 쪽은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채권 가격이 오른다라는 배팅으로 수급이 들어가는 거. 물론 고배당이지만. 근데 여기는 다른 거 모르겠고 실질적으로 여기는 밸류업을 외치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확실히 배당 성향을 끌어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맨날 제일 중요한 그 투자 지표라고 말씀드리는데 배당 성향을 끌어올린다,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죠. 무엇? 우리가 1조 벌었는데 너희들한테 내가 20% 뿌릴게 그러면 2천억을 배당으로 주는 거야. 8천억은 지들이 쏙 처먹는 거고. 근데 내가 그걸 30%로 끌어올릴게 그러면 3천억을 주는 거고 7천억을 쏙 이제 빨아먹는 거야. 회사에다 쌓아놓는 거야. 근데 은행들 밸류업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코로나 이전 기준 20%였어요. 코로나 이전 기준 20%에서 한 22%, 23%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 요거 얼마로? 40%까지 50%까지 끌어올린다 그러죠. 2배로 끌어올린다고 하는 거예요, 얘들. 2배로. 이미 이렇게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만 놓고 봐도 주가 2배 올라가는 겁니다. 요거만 놓고 봐도. 실적도 늘어나지. 배당 성향을 끌어올린다라는 거는 어찌 보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게. 배당 성향을 끌어올린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이거는 반길 만한 이슈입니다. 이 기업이 꾸준히 성장한다라는 가정하에 제 유튜브 채널에도 올라가 있는데 지난 2년, 3년 동안 은행 관련돼가 얘기 나온 거 모두 다 한번 보시면은 딱 하나만 말씀드렸어. 미국 은행보다 한국은행이 좋다. 미국에 있는 은행들보다 한국에 있는 은행들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왜? 미국에 있는 은행들은 이미 배당 성향이 얼마? 70% 이상이거든요. 돈을 잘 벌어봤자 얘들은 시장에 뿌릴 돈이, 시장에 뿌릴 수 있는 그 여력이 더 없어. 얘들은. 근데 은행은 얘들은 얼마? 20%에서 더 끌어올릴 여력이 있거든. 밸류업 한다라는 얘기만 나오면 은행은 무조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은행들은 앞다퉈서 밸류업을 더 한다 그러고 자사주 배입 소각 더 한다 그러고 배당도 더 준다 그래요. 은행 계속 좋을 겁니다. 은행은 계속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은행 투자 손 안 나간다 그랬는데 그건 과거 옛날입니다. 세상이 변했어요. 옛날에는 은행 애들 15% 20% 배당했어. 맨날 IMF가 어쩌고 해외 진출을 해야 되니 정부의 배당 규제를 하고 배당 이런 안 중요하다고 안 했는데, 이제는 진짜 번 돈에 40%씩 50%씩 배당을 준다니까. 은행이 계속해서 배당을 늘려나간다 그러면은 은행은 계속 보셔야지. 은행은 계속 보셔야 돼요. 특히 저는 요 4대 금융지주 여기는 계속 보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지역은행들은 이게 횡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역은행은 아직까지는 약해요. 투자에 대한 안정성이 약하기 때문에 저는 4대 금융지주 무조건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JB는 그나마 4대 금융지주랑 어깨를 비빌 만한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데, JB는 대주주 이슈도 없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없지만 아직 JB가 등치가 좀 작아서 저는 JB도 괜찮다고 생각은 하지만 조금 고민은 해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JB에 몰빵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우리금융, KB금융, 하나금융, 신한지주랑 합쳐서 이제 JB까지 같이 넣겠다. 아니면 그냥 은행 ETF에 투자하겠다. 그 정도면은 별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여전히 우리나라 은행들 50%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번 돈에 50% 배당한다 그러면은 목표 주가 나옵니다. 번 돈의 50%를 얼마?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 지금이야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4%가 고배당이었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4%가 고배당이었다고.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맨날 이거 질문 되게 많이 하시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금리가 2% 3%밖에 안 했어. 채권 금리가.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어찌 보면은 시장에서 요구하는 배당률이거든요. 목표 배당률이지. 이 정도면은 내가 배당주 사서 그냥 존버 탈 수 있다 하는. 그래서 코로나 이전 기준은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그때는 한 4%에서 한 4.5%면은 은행 주식들 이 정도면 든든했어. KTNG도 그때 4.5% 5%였으면은 안 빠져, 더 안 빠져 사야지 이랬거든. 근데 문제는 이게 코로나 터지고 미국 금리가 지금 4%까지 올라가잖아. 여기 플러스 알파니까 어떻게 돼요? 이러니까 목표 배당률이, 우리나라 은행들 작년도 기준으로 배당률 보시면은 배당률이 다들 얼마까지 갔어? 6%에서 7%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됐거든. 지금은 근데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고배당주, 통신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통신은 몇 개 없으니까 따로 빼진 않았는데, 통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권사 마찬가지고요. 은행 마찬가지고 보험사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지금은 이게 요렇게 가는 구간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가는 구간이야. 금리 2%에서 4%까지 온 이 구간이 언제였냐? 이때가 21년부터 22년부터 23년이었어 이게. 지금 근데 이게 다시 돌아가는 이 구간이 언제? 24년부터 26년의 구간입니다. 요 구간 동안 돌아갈 거예요. 적어도 2, 3년? 3, 4년은 걸려. 그래서 이게 6%에서 단순히 4%까지만 간다고 해도 이러면은 주가 업사이드가 얼마? 50%는 생깁니다. 똑같은 실적일 때 기준, 똑같은 배당일 때 기준. 근데 여기서 지금 뭐예요? 요 50% 받고 추가로 여기 뭐가 붙어? 추가로 실적이 늘었지. 실적이 늘어나는 만큼 배당이 늘어날 거 아니야. 실적이 늘어나는 만큼 목표 주가가 더 올라가. 그리고는 또 뭐? 밸류업 한다잖아. 이걸로 무엇? 배당 성향 끌어올린다잖아. 배당 더 준다잖아. 얼마? 코로나 이전 대비 2배씩 준다며 지금. 코로나 이전 대비 2배씩 준다며. 그러면 이것만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얼마예요? 50%랑 실적만 더해도 얼마? 50% 플러스 알파예요. 50% 플러스 알파. 근데 이게 밸류업으로 해가지고 배당을 2배로 더 준다며. 은행 기준으로 보시면은 50% 플러스 알파에 무엇? 곱하기 2가 된다고 이게. 이 실적이 늘어나는 거는 얼마나 늘어났냐, 배당을 얼마나 줄 수 있냐, 그 부분을 기업마다 다시 분석을 해야겠지만 밸류업이 진짜 중요한 이유는 이거라니까. 밸류업이 진짜 중요한 이유는 배당을 더 줄 거라며. 그게 시장에는 이렇게 받아들여진다고. 은행주들은 계속 보셔야 돼요. 은행주들은 그냥 노이즈로 빠지고 은행주가 그냥 뭐 반도체 올라가면서 밀리고 또 뭐 수남매 때문에 밀리고 이러면은 보셔야 돼. 당연히 오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얘네들의 소위 말하는 앞길을 막을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 정부가 배당하지 말라고 할 때. 그거 말고 없어. 근데 정부가 지금 IMF 사태 터지고 뭐 터지고 다 터졌는데 여기다가 지금 정부가 쉽사리 푸시 못 넣거든. 여기다가 우리나라도 스트레스 테스트 미국의 연준이랑 똑같은 그 기간별로 분기별로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테스트가 은행이 넘어갈 수 있냐 없냐 그걸 하는 건데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은행 제일 건전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은행이 제일 건전해. 왜? 우리나라는 배당을 많이 안 줬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이게 개뚱뚱하거든. 개딴딴하거든. 우리나라 되게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KB랑 신한이 제일 든든하다라고 하고 KB랑 신한이 제일 그 자본 구조가 잘 짜여 있어가지고 지금 대장주로 올라가는 건데 그래도 저는 하나나 우리나 다 우상향할 방향성이 매우 계속해서 좀 2, 3년 동안은 잘 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됐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한다 말고는 여기는 딱히 볼만한 포인트가 없어요. 실적은 알아서 잘 나올 거고. 우리나라 지금도 뭐 부동산 부양한다고 계속 은행들한테 대출 더 해주라 그러잖아. 은행이야 정부가 야 부동산 부양해야 되니까 대출 더 해줘 그러면 은행들은 대출해주고 뭐 받아? 이자 받잖아. 다 실적이야 이게. 금리가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뭐 보험사 그 다음에는 그 은행 고배당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된다. 이 고배당주의 소위 말하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왜 고배당주를 지금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요거만 머릿속에 넣어놓으시면 돼. 요거만 지금 요거만 돌아가는 과정이다. 요것만 머릿속에 넣어놓으시면 돼요. 요거만 꼭 넣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증권주 지금 실적 보시면 실적 개 잘 나와요. 증권주 실적이 개 잘 나옵니다. 왜 잘 나올까요? 삼성증권, 키움증권. 자, 첫 번째 고금리예요. 고금리인데 여기다가 뭐 했습니까? 신용이 많지. 고금리 신용 써보신 분들 아실걸? 지금 신용 쓰고 있는 분들 아실걸? 처음에 두세 달은 금리만 3%밖에 안 돼. 할만해. 근데 지금 신용으로 투자하면서 야야야 108320 이 지금 금리 얼마뇨? 2년 동안 신용 쓰고 있는 거 한 달에 이자 얼마 나가냐? 몇 프로 나가냐? 2년 동안 지금 신용 지금 처물렸거든 이제 9.5% 아마 10% 될걸 지금? 9% 10% 될걸? 연율 기준? 왜냐 그러면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7%에서 8% 했는데 올해 들어서 지금 9% 10%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이만큼 갑니다. 물론 이게 단기 신용 같은 경우에는 뭐 3% 4%니까 근데 봅시다. 이 신용 잔고가 지금 얼마라고? 최근에 깨져가지고 20조 밑으로 내려왔지만 20조예요 20조. 평균치가 지금 18조 19조 20조 나와 지금. 6개월 평균 잡아보면 18조 나와요 지금. 6개월 평균 잡으면 매일 18조가 지금 신용에 들어있다고. 18조가 이자가 1.8조입니다. 이자가. 근데 이게 개인 신용 기준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이거는 대부분 키움, 미래에셋, 한투, 삼성, NH 쪽이고 키움이 신용이 제일 많을걸요. 실적만 놓고 봐도. 이게 지금 몇 천억 단위 매출이라니까. 연간으로 증권사마다. 개인 투자자가 많이 쓰는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천억 단위예요 이게. 이것만 있어요? 다른 것도 또 있어. 신용만 닦고 보면 이런데 여기다가 미수 있지, 그 다음엔 다른 수수료 있지, 그 다음에 뭐 또 그 CFD 있지. 아까 밝혀진 신용만 20조고 추가로 있는 게 훨씬 많아요. 거기다가 여기서 또 더 이제 많이들 얘기해 주시는데 추가로 무엇? 미장 수수료. 미국 주식 엄청 많이 하잖아. 여기에 대한 수수료인데 이 수수료는 두 가지입니다. 한전 수수료 그리고는 매매 수수료. 엄청 늘었지. 국장 수수료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국장 수수료는 거의 없어요. 거래세 0.015% 뭐 그거 떼간다 그러는데 그거 하고 뭐 지방세 떼가고 뭐 떼가고 하면은 거의 다 세금이지. 국내 주식으로 얘네들이 그냥 단순 매수 매도만 해가지고 증권주가 돈을 버냐 그러면은 그건 거의 그거는
이거는 매출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증권주는 또 투자하는 게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투자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상품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증권주가 지금까지 요것 때문에 많이 걱정을 많이 했어. 부동산 PF. 이것 때문에. 그리고 또 있어요. IPO. IPO 지금 존내하지 지금 얘들. 거의 막차라고 IPO 겁나 돌리잖아. 이번 주도 6개라며. 요런 수수료들이 요러한 것들이 증권주의 주요 실적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PF나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인들이 자체 자본 혹은 이렇게 뭐 펀드 조성해가지고 투자하는 자본들이거든요. 펀딩 자본이지, 펀딩 투자지. 이런 거는 채권 투자 이런 거. 이거는 자체적으로 이제 펀딩을 하는 거고. 요런 데서도 엔간해서는 손해보는 구조 잘 안 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시장에서는 다른 거는 그냥 이건 약간 그 부동산 투자 이런 데는 약간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요거 리스크는 근데 정부가 계속해서 지금 많이 막고 있죠. 쉬쉬하고 있지. IPO는 이건 요새 더 과거보다 더 많이 증가했죠. 순증이 아니고 급증했지 얘들은. 거기다가 고밸류로 IPO 시키니까 수수료도 한 방에 많이 떼먹고 막 몇백억씩 떼먹거든 얘들. 한 번 하면 20억에서 큰 거 IPO 한 번 하면은 뭐 500억 1000억씩 떼먹어. 조단위 막 이렇게 막 큰 거 상장시키면은. IPO만 해도 1년에 얘들 매출 쏠쏠할걸 몇천억 나올걸? IPO 매출도? 장난 아니요. 그러고는 미국 주식 이거는 순증이 아니고 급증이지 그냥. 수직으로 올라가지 얘들. 그리고는 이것도 코로나 이전에 코스피 코스닥 합산 신용이 10조에서 12조였어요. 이거 얼마 됐어요? 코로나 이전 대비 이렇게 올랐습니다. 코로나 이전 대비 60%에서 100% 올랐다 그래요. LG엔솔 그쵸 IPO 한 번 하고 수수료 그 1000원 먹었다니까. 장난 아니야. 조그만한 거 하나 상장시켜도 몇백억씩 받아가 몇십억씩 그냥 받아가. 상장 한 번 하면 상장 수수료가 작지 않습니다. 근데 그 6개씩 되잖아. 이번 주만 해도. 이번 주만 상장 수수료로 1000억씩 벌어 간 거 아니요. 물론 그게 회사마다 다 쪼개서 가져가는 거지만. 그러니 증권주는 우리가 증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도 있고 이 시장에 도는 돈이 많아진 것도 있고 미국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도 있고 그리고는 신용 투자가 많이 늘어난 것도 있고 지금 그래도 증권업들 아직까지는 뭐 그냥 얘기만 나오는데 대체 투자 관련된 얘기도 나오잖아요. 조각 투자 이런 거. 그것도 다 증권사에서 하잖아. 그러니 그런 부분 다 놓고 보시면은 증권주는 확실히 실적이 늘어날 요소가 많습니다. 확실히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거기다가 여기서 또 플러스로 같이 붙는 게 뭡니까? 물론 밸류업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키움증권이 총대 메고 밸류업하고 있잖아. 솔직히 증권주는 나더겨이 덕분이야. 나더겨이가 키움증권 이렇게 경영권 승계하는 과정에서 그 중간에 그냥 빡 치고 들어와가지고 그 조작 한번 했다가 뭐야 이거 그러고는 할아버지 창업주 아저씨가 이제 다우기술 주식 팔았다가 그것 때문에 퇴진한다 그러고 밸류업 하겠습니다 그러고 눈치 많이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키움증권이 지금 대장주가 된 이유가 그 라의 나비효까지 라의 민심 조지 놓고 라가 조작했다가 그거 뭐 던졌다 그랬다가 이게 뭐 니도 뭐 한 페이지 그러니까 나 일선 퇴임하겠습니다 그러고는 밸류업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완전 그치 완전 라비 효과였어 이거는. 어쨌든 결과는 밸류업이잖아. 결과는 밸류업. 그리고 또 하나 메리츠가 미래세 잡겠다고 겁나 공격적으로 지금 자사주 매입 쏘가가고 그 다음에 PER 10을 목표로 주주환원 하겠다고 때리니까 계속 올라가잖아. 이건 무서운 거거든요. 메리츠가 미래세 잡으려고 이렇게 날아가잖아 지금. 이게 바람직한 주식이에요. 이게 바람직한 주식이라고 이게. 메리츠가 이게 3, 4합병 하기 전에 포지션이 애매했어요. 보험사도 있고 증권사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게 분할 상장돼 있고 분할 법인이고 자본금 애매하고 그러니까 이게 금융업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업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다 이게 레벨별로 따로 나눠져 있거든. 근데 미래셋은 그 박현주 회장의 그 성공신화 느낌으로 해가지고 항상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라이센스 따고 올라갔어. 계속 이렇게 확장하면서 막 우리는 뭐도 할 수 있고 뭐 다른 데 진출할 수도 있고 뭐도 하고 막 계속 이러니까 아이씨 우리도 가자 이래가지고 3, 4병을 딱 한 거거든요 애들이. 그리고는 메리츠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규모로 놓고 보면 17조입니다 이거 시가총액 기준. 규모로 놓고 보면 17조예요 메리츠가. 증권사 기준에서 삼성증권이랑 지금 삼성증권 얼마냐? 삼성증권이 보시면은 4조예요. 삼성증권이. 그리고는 키움증권 얼마일까? 키움증권 4조 안 돼. 4조 됐냐? 4조 안 돼. 3조 4천억 키움증권. 메리츠가 겁나 커요. 메리츠가 지금 시가총액 겁나 커 메리츠가 진짜. 지금 그러고 보시면 미래세 증권 기준으로 보셔도 미래세 증권이 4조 8천억이에요. 메리츠가 물론 여기는 보험사랑 그 다음에 그 증권사랑 그러니까 화재보험사, 생명보험사, 증권사가 다 합쳐져가지고 시가총액이 좀 이렇게 덩어리가 커진 것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리츠가 시가총액이 겁나 커. 근데 계속 올라가. 왜? 무엇을 향해서? PER 10배 목표로 계속 주주환원 때린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비싼데 근데 PER 8배예요 지금. 근데 PER 8배. 비싸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도 배당률이 2.6%인데 여기다 뭐해? 자사주 매입 소각 계속 때리잖아 애들. 자사주 매입 소각 계속 하잖아.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니까 자사주 매입 소각 할 때마다 무엇이 내려가요? 시가총액이 내려가. 매년 1조씩 계속 시장에다 뿌리겠다는 소리예요. 매년 1조씩.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미 본인들이 PER 10배를 맞춰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놓고 보시면은
시가총액 20조를 향해서 계속 가겠다는 소리거든요. PER 10배 향해서 간다 그러면은 10배면 시가총액 20조야. 목표 시총 20조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놓고 보시면 메리츠 금융지주는 우리가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는 저기가 대장주로서 계속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은행주도 신한이 한다 그러니까 KB도 한다 그러고 KB가 한다 그러니까 신한도 한다 그러고 하나은행도 우리도 형도 우리도 이러면서 올라가는 게 있는데 일단 지금은 증권주는 메리츠가 먼저 출발을 했고 일단은 잘 모르겠지만 키움이 어깨를 걸었어요. 그리고는 삼성증권도 원래 뭐 잘했으니까. 근데 이게 증권사가 한 두세 개가 더 어깨를 걸어야 돼. 미래에셋이나 아니면은 NH라든지 아니면은 제일 좀 했으면 좋겠는 데가 한국금융지주 한투 요런 데가 어깨를 걸어줘야 돼. 이런 데서도 밸류업 같이 한다라고 얘기 나오면은 증권주 다 떡상합니다. 근데 문제는 증권주는 은행주랑 다르게 다 승계가 걸려있어. 메리츠는 승계 안 한다 그랬거든요. 미래셋도 박현주 회장이 승계를 고민을 하는 단계고 키움도 승계하다가 사고 났다 그랬잖아. 키움도.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한투 승계 중이고요. 그리고는 DB는 잘 모르겠고 유한타는 그 대만 쪽이니까 패스하고 미래에셋 승계, 키움 승계, 그 다음에는 한투도 승계, 키움도 승계, 다 승계야. 대신증권도 승계 있지 않나요? 승계할 아들 없애면 되냐고. 뭔 소리야? 저 위험한 사람이네. 판사님 전 뭐 모릅니다. 예. 저 나쁜 새끼 저 있어요. 네. 유한타는 대만계. 그러니까 NH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승계가 없으니까 저긴 조합이니까 NH도 약간 어깨 걸고 그러면은 여기도 그림 뭐 만들어질 것 같거든. 증권주들도. 그래서 아무튼 증권주는 일단 메리츠가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데 다른 데도 약간 이런 때 좀 그 으쌰으쌰하는 걸 좀 보여주면은 같이 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한데 이게 뭐 제가 일단 여기 뭐 넣어놓지는 않았지만 교보 이런 데도 그 뭐 승계랑 이런 게 많아. 오너가 있는 곳이 그게 문제야. 오너가 있는 곳이. 교보도 오너가 있고 키움도 오너가 있고 뭐 키움증권이야 물론 저 뭐 다우기술 승계하는 거니까 키움증권에 큰 영향은 없는데 주가에는 뭐 여러 그런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저는 오늘 금융을 보험 은행, 증권 세 세트로 나눠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이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오늘의 핵심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요거만 이해하셔도 투자하실 때 실수 안 하고 실패 안 합니다. 요거만 이해하셔도 왜 지금 고배당주들이 왜 지금 채권 시장에서 계속 주목을 받는가 요거에 대해서 구조가 이해가 되시면은 지금 이 투자가 그냥 재미없다고 무시를 할 노잼이라고 무시를 할 그 포인트는 아니구나.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몰빵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뭐 반도체도 그렇고 뭐 다이어트도 그렇고 뭐 변압기나 그 아니면은 뭐 전력 인프라 아니면은 그 뭐 화장품 이런 것도 분명히 봐야 되겠지만 그쪽도 분명히 우리가 수급을 체크하면서 투자를 해야겠지만 이쪽 섹터도 한 꼭지로는 일단 뭐 투자 결정은 나중에 생각을 하시더라도 이쪽 꼭지에 대해서 본인이 관심을 좀 가지면서 공부해야 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섹터다라는 거는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